사육과 절망의 대지에서 한 마리 낯선 개가 호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피로 물든 세 턴 다운스 목장, 잭슨 맥도널드의 마지막 희망은 한국에서 온 황금빛 수호자 진도의 발톱에 달려 있었습니다. 딩고들의 끝없는 공격 앞에 무너져가던 3대 목장의 절박한 생존 싸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이 울부짖는 호주 아웃백의 새벽, 황금빛 털의 작은 그림자가 양떼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목장 사람들은 그를 진도라 불렀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근육과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이 한국의 개는 이제 호주 대초원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6마리를 잃었어요, 아빠. 잭슨의 딸 엠마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요. 3대째 이어온 양목장이 딩고와 여우의 공격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울타리, 사냥총, 늙은 켈피개들. 무엇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5만 달러의 손실. 보험사는 이미 보상을 거절했고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드니 대학의 박지성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를 들여보세요.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사람과 함께 해온 수호자입니다. 잭슨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작은 개가 호주의 험악한 환경과 딩고 무리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진돗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첫 폭우가 쏟아지던 날 진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양떼를 좁은 원형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잭슨은 그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어온 전통적인 방어 전략, 원형 방어진을 만들고 있구나. 달빛 아래 3마리의 딩고가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가장 앞선 무리의 우두머리는 진도보다 훨씬 컸습니다. 진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땅을 지키겠다는 결의만이 빛났습니다. 딩고들은 전형적인 분산 전술로 접근했지만 진도의 방어 전략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도 진도의 날카로운 감각과 빠른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초원 위에서 진도는 홀로 양떼 전체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작은 몸 하나로 호주 야생에 거친 포식자들에 맞섰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호주 농축산부 조사관 톰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주변 목장들이 평균 20마리를 잃은 가운데 이곳만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니. 진도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리차드 교수의 말처럼 고도로 발달된 영역 관리 시스템을 가진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검기가 시작될 무렵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한국개. 마루. 두 개는 처음에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하나는 전략으로, 다른 하나는 힘으로 자신의 영역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경쟁은 목장 전체에 미묘한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주의 위험한 포식자 타스마니아 데블이 나타났습니다. 딩고보다 훨씬 강력하고 예측 불가한 이 포식자 앞에서 진도와 마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쟁을 넘어 협력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진도가 데블을 유인하며 한 곳으로 몰자 마루는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두 개는 마치 오랜 전우처럼 움직였습니다. 데블은 더 이상 목장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도와 마루는 나란히 앉아 호주의 광활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이제 아웃백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동맹을 만들어준다. 잭슨은 매일 아침 두 수호자가 목장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개들이 어떻게 호주의 거친 대지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했는지.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뜨거운 사막 바람을 타고 아웃백을 넘어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잭슨은 진도를 처음 만나던 날을 회상하였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새벽, 잭슨은 공항 도착장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박지성 교수와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한국의 개 진도가 드디어 호주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안 왔나요? 엠마가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물었습니다. 16 소녀의 눈빛에는 어린아이 같은 기대감이 반짝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목장의 위기로 사라졌던 빛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잭슨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기가 방금 착륙했어. 헬렌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의심이 깃들어 있었지만 잭슨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번 믿어보자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20분 후 박 교수가 작은 운반 상자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로는 젊은 여성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맥도널드 가족.
이쪽은 제 연구원 김수진 씨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진도를 도울 겁니다. 수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주에서의 첫 현장 연구라 저도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모두의 시선은 박 교수가 들고 있는 상자로 향했습니다. 엠마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기에 진도가 있나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황갈색 털의 강아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겨우 4달 됐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영역 인식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특별히 혈통이 좋아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개 혈통 중 하나죠. 진도는 조용히 상자에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이 새로운 환경을 흡수하는 듯 했습니다. 일반적인 강아지라면 흥분하여 뛰어다니거나 겁에 질려 숨었을 테지만 진도는 차분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잭슨은 무릎을 꿇고 진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넌 우리 목장의 희망이 될 거야. 진도는 잠시 잭슨의 손을 관찰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천천히 쌓여가는 신뢰가 엿보였습니다. 세턴 다운스 목장으로 돌아오는 길, 박 교수와 수진은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국보급 개로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순수 혈통개로 특히 충성심과 영역 방어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박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힘으로 영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형을 이해하고 포식자의 패턴을 파악하며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감지합니다. 헬렌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호주에서 실험을 하시나요? 우리 환경은 한국과 완전히 다를 텐데요. 그게 바로 저의 연구의 핵심입니다.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돗개의 적응력과 학습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비슷한 실험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목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진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목장 전체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진도를 목장 주변으로 천천히 안내해 주세요. 그가 영역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마세요. 진돗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엠마는 벌써 진도에게 푹 빠진 듯 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다녀도 될까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를 애완동물처럼 대하지 말고 동료로 대해주세요. 진돗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개입니다. 그날 오후 잭슨은 진도를 데리고 목장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놀랍게도 진도는 강아지 같은 들뜬 모습 없이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쪽 언덕의 경사, 서쪽 개울의 흐름, 남쪽 초원의 바람 방향까지. 정말 특별한 녀석이구나. 잭슨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도는 자연스럽게 집 앞 베란다의 한 구석을 자신의 자리로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장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조언을 남겼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진도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깨어나고 있어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찾도록 해주세요. 첫 주는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진도는 매일 아침 잭슨과 함께 일어나 목장을 돌았습니다. 그는 특히 양들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공격적이거나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을 살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목장에 늙은 켈픽의 2마리, 블루와 러스티는 처음에는 진도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러스티는 10년 넘게 목장의 주인개로 군림해왔기에 새로운 개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도는 그들을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영역을 조용히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의 영역은 양떼와 목장 경계를 중심으로 점점 넓어졌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도는 이제 목장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치 망을 보는 듯한 그의 모습은 목장 전체에 미묘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도가 하는 행동이 너무 신기해요. 엠마가 어느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양들이 물을 마시러 가기 전에 먼저 개울가를 점검하더라고요.
마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진돗개의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보호합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갈 때 개가 먼저 지형을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셋째 주 진도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의 근육은 더욱 단단해졌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목장 경계를 순찰했고 특히 이전에 딩고 공격이 있었던 지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 녀석 정말 열심히네. 잭슨이 새벽 순찰에서 돌아온 진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태어난 땅인 것처럼 행동해. 그날 저녁 그들은 멀리서 딩고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진도는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무모하게 달려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진도야. 잭슨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진도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따라 딩고 소리가 들렸던 북쪽 경계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진도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공기를 막고 땅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울타리 아래로 파인 작은 구멍. 딩고들이 목장으로 침입하는 통로였습니다. 진도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잭슨은 진도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목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 멀리서 진도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친 듯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잭슨이 물었지만 물론 진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진도는 잭슨의 바지를 물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잭슨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 보여줄 게 있나 보구나. 진도를 따라 북쪽 경계에 도착한 잭슨은 파인 구멍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고 있었구나. 더 놀라운 것은 구멍 주변에 진도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냄새를 강하게 표시해 두었고 심지어 몇 군데는 발로 흙을 파서 마킹까지 해두었습니다. 영역 표시였습니다. 수진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진도가 이미 영역 방어를 시작했군요. 놀랍게도 일반적인 진돗개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 작은 개가 정말 딩고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헬렌은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진돗개의 힘은 단순한 몸싸움에 있지 않아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존재감과 냄새로 포식자에게 이곳은 내 영역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야생 동물들은 이런 강한 영역 표시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넷째 주 진도는 이제 완전히 목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양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존재를 편안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놀랍게도 블루와 러스티도 진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도 진도의 리더십을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저 녀석들 봐. 잭슨이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서열이 바뀌지?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돗개는 자연스러운 리더예요. 그들은 강압적이지 않고 행동으로 존경을 얻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다른 목장개들의 자연스러운 지도자가 된 경우죠. 그날 밤 모두가 긴장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도의 날카로운 짖음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딩고의 울음소리. 잭슨은 라이플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헬렌과 엠마도 손전등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도는 북쪽 울타리 근처에 서서 울타리 바깥에 있는 두 마리의 딩고를 향해 강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공격적이면서도 통제된 모습이었습니다. 딩고들은 울타리 너머에서 으르렁거렸지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저것 봐요. 엠마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진도가 막고 있어요. 수지는 조용히 관찰하다가 말했습니다. 진도가 영역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딩고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너희의 사냥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0분간의 대치 끝에 딩고들은 마침내 물러났습니다. 진도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 후에도 한동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잭슨 가족과 수지는 진도에게 특별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신선한 고기와 따뜻한 우유. 진도는 조용히 음식을 먹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경계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영웅 대접을 원하지 않는군요. 헬렌이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용기는 소리 없이 온다고. 진돗개는 그 말을 체현하는 존재입니다. 다섯째 주, 진도의 명성은 이미 주변 목장에까지 퍼졌습니다. 이웃 목장 주인 스튜어트가 진도를 보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군. 그가 진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녀석이 정말로 딩고들을 맡고 있다고? 잭슨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온 이후로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았어. 이젠 밤에도 편히 잘 수 있게 됐지. 그날 오후 진도는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블루와 러스티를 데리고 목장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경계 임무를 가르치는 듯 했습니다. 세 마리의 개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훈련된 군대 같았습니다. 대단해요. 수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도가 다른 개들도 조직화하고 있어요. 이건 연구 논문에 꼭 넣어야겠네요. 여섯째 주, 박 교수가 다시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진도의 발전에 대한 모든 기록을 검토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입니다. 진도는 이미 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목장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어떤 의미에서요? 잭슨이 궁금해했습니다. 딩고들의 행동 패턴이 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이곳을 쉬운 사냥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다른 개들도 진도에게서 배우고 있죠. 이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전체 방어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헬렌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진도는 특별해요.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목장의 수호자예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바람처럼 빠르고 산처럼 단단하다고 표현합니다. 진도는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진도가 갑자기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잭슨이 물었지만 진도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둘러 진도를 따랐습니다. 진도는 동쪽 언덕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 마리의 딩고가 양떼에 접근하고 있었고 진도는 이미 그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두려움 없이 딩고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미쳤군. 또 잭슨이 라이플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혼자서 세 마리를 상대하려고 해. 하지만 박 교수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진도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시다. 진도는 딩고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짖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존재감만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딩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큰 딩고가 앞으로 나서 진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순간 진도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그는 딩고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고 순간적인 접촉 후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딩고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고 나머지 두 마리도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도는 그들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자세를 낮추고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잭슨이 속삭였습니다. 저 작은 녀석이 정말로 해냈어. 박 교수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는 딩고들에게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잭슨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진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가 우리 목장을 구했구나 꼬마야. 한국에서 온 작은 영웅. 진도는 고개를 들어 잭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땅은 이제 제 영역이고 저는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세턴 다운스 목장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개 진도와 함께하는 희망의 시대가. 호주의 뜨거운 태양이 세턴 다운스 목장의 붉은 대지를 달구기 시작한 오후, 진도는 이미 동쪽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8개월이 된 그의 몸은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근육으로 단단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진도가 목장에 온 지 석 달, 그는 이미 목장의 중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기 있군. 잭슨이 트럭에서 내리며 진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도는 짧게 꼬리를 흔들어 화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지평선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잭슨에게 물었습니다. 진도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나요? 그래, 오늘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것 같아. 무언가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해. 수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상 보고에 따르면 오늘 밤 폭풍이 올 예정이에요. 진돗개는 날씨 변화에 매우 민감하죠. 하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진도의 행동 변화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목장 주변에서 딩고 무리의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직접적인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진도와 몇 차례 대치한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목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도 걱정돼. 잭슨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딩고들이 다른 때와는 달라. 마치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해. 수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들이 교대로 목장을 감시하는 것 같아. 마치 우리의 패턴을 학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특히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커다란 놈, 내가 스카라고 부르는 녀석은 특히 영리해 보여. 한쪽 귀가 찢어진 흉터가 있어서 알아보기 쉽지. 저녁이 다가오자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폭풍 전에 불안한 고요함이 목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양떼는 평소보다 더 불안하게 모여 있었고 진도는 그들 주변을 끊임없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양들을 헛간으로 모으는 게 좋겠어. 잭슨이 제안했습니다. 이는 평소와 다른 조치였습니다. 호주의 넓은 목장에서 양들은 보통 밤에도 바깥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렌과 엠마가 진도와 함께 양떼를 몰고 있을 때 수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녀가 북쪽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3마리의 딩고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멀리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양떼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진도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세를 낮추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딩고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양떼를 더 조밀하게 모으고 그들을 헛간 방향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진도가 양떼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수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매우 고도화된 행동이에요. 대부분의 개들은 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거든요. 양들이 안전하게 헛간에 들어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하던 빗방울이 곧 거센 폭우로 변했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대지를 밝혔습니다. 잭슨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진도는 헛간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빗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극한의 날씨에도 매우 강이네요. 진도는 자신이 지금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날 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 벽을 흔들고 비바람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잭슨은 불안하게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빗줄기로 인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도는 괜찮을까요? 엠마가 염려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저 녀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 잭슨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경 갑자기 멀리서 진도의 날카로운 짖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경고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헬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헛간. 잭슨이 외쳤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수 재킷을 걸치고 라이플을 잡았습니다. 엠마 집에 있어. 헬렌 비상 전화기를 가지고 와. 폭풍우를 뚫고 헛간으로 향하는 동안 잭슨과 헬렌은 진도의 짖음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소리도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딩고들의 으르렁거림과 양들의 놀란 울음소리. 헛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헛간 뒤쪽 벽이 폭풍으로 인해 일부 무너져 있었고 그 틈으로 최소 5마리의 딩고가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기회로 삼아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진도는 이미 딩고들과 양떼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딩고들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예측할 수 없었으며 딩고 한 마리가 접근할 때마다 그는 번개처럼 반격했습니다. 저걸 봐. 헬렌이 놀라움의 외침을 내뱉었습니다. 진도가 그들을 모두 막고 있어. 잭슨은 라이플을 들어 준비했지만 진도와 딩고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폭풍으로 인한 시야 제한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서 양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잭슨이 헬렌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양떼를 헛간의 안전한 쪽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큰 딩고 스카가 진도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두 동물의 충돌은 강력했고 진도는 잠시 밀려났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진도가 다쳤어. 헬렌이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결연한 태도로 딩고들을 상대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스카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진도는 본능적으로 무리의 우두머리를 제압하면 나머지도 물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벌어진 그 대결은 마치 자연의 원초적인 힘이 충돌하는 듯 했습니다.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진도와 스카의 실루엣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진도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스카가 균형을 잃은 찰나 진도는 번개처럼 그의 목덜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이빨은 정확하게 스카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공략했고 스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전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카는 뒤로 물러났고 나머지 딩고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벽을 통해 황급히 도망쳤고 곧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도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빗물과 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잭슨이 진도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들 모두를 물리쳤어. 진도는 마침내 자세를 풀고 잭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충성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잭슨은 무릎을 꿇고 진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은 차가운 빛 속에서도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집으로 데려가요. 헬렌이 말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진도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심각하지 않아요. 진돗개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밤 일은 정말 놀라워요. 진도가 우리 양 전체를 구했어요. 엠마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다음날 아침 폭풍은 지나갔고 푸른 하늘이 다시 목장을 감쌌습니다. 잭슨은 일찍 일어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양을 잃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놀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5마리의 딩고가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 한 마리가 모든 양을 지켜낸 것입니다. 진도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목장주들이 찾아와 이 놀라운 개를 직접 보고자 했고 지역 신문에서는 취재를 요청해왔습니다. 호주의 수호견 한국에서 온 영웅. 어때요? 좋은 제목 아닌가요? 그 기자가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시드니에서 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진도의 행동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자신의 연구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박 교수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도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우수함을 보여주었죠. 옆 농장의 스튜어트는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진돗개를 들여오고 싶어. 진도처럼 용감한 녀석이 필요해. 잭슨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진도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도는 이제 가족의 일원이자 목장의 수호자였습니다. 딩고 무리는 그 대결 이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야생동물 전문가는 이를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해석했습니다. 딩고들은 매우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위험과 이득을 계산합니다. 진도와의 대결에서 스카가 패배한 것은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 목장이 더 이상 쉬운 사냥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진도의 명성은 계속해서 자라났고 심지어 호주 전역의 농업 잡지에까지 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호주 양목장의 새로운 수호자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목장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진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목장 전체를 순찰했고 매일 저녁 그는 양떼가 안전하게 쉬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잭슨은 진도와 함께 동쪽 언덕에 앉아 목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양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야. 잭슨이 진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목장을 구해줘서 고마워 진도.
진도는 조용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지평선을 향해 있었고 그의 귀는 끊임없이 주변의 소리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엠마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빨간색 반다나였습니다. 진도를 위한 거예요. 영웅이니까 특별한 표식이 필요하잖아요. 진도는 엠마가 반다나를 그의 목에 매는 것을 얌전히 허락했습니다. 비록 그는 그런 장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인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완벽해. 엠마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진도는 공식적으로 세턴 다운스의 영웅이에요. 그 순간 진도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다시 한번 경계 태세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잭슨이 물었습니다. 진도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개, 호주 대초원의 새로운 수호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거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찾아왔을 때 세턴 다운스 목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도가 온 지 반년 목장은 더 이상 딩고들의 쉬운 사냥터가 아니었습니다. 양떼는 평화롭게 풀을 뜯었고 잭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딩고 무리의 두목 스카와의 격렬한 대결 이후 진도의 명성은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멀리서 먼지구름이 피어오르며 차 한 대가 목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도는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방문자를 경계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오시는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몇 주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진도의 놀라운 적응력과 성과에 매료되어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박 교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젊은 여성과 또 한 마리의 개가 따라 내렸습니다. 그 개는 진도보다 조금 더 컸고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독특한 피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도널드 씨. 박 교수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이쪽은 제 동료 이지연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마루, 한국의 또 다른 토종견인 풍산개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풍산개가 진도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진도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마루를 관찰했습니다. 마루 역시 진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 사이에 무언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풍산개요. 잭슨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지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풍산개는 한국 북부 지방의 토종견으로 진돗개가 남부 출신이라면 풍산개는 북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추운 기후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체격이 더 크고 힘이 세죠. 특히 사냥과 경비 능력이 뛰어납니다. 박 교수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 연구의 다음 단계는 두 개의 다른 특성을 활용한 협업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진도의 성공을 보고 많은 목장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단일 개체에 의존하는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협업 시스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잭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진도를 완전히 신뢰했지만 또 다른 개를 들이는 것은 기존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진도가 이미 목장의 우두머리 위치를 확고히 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마루는 어떤 성격인가요? 헬렌이 물었습니다. 풍산개는 일반적으로 진돗개보다 더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특별히 훈련받은 개체로 매우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초기에는 영역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엠마는 이미 마루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몇 살이에요? 1년 6개월이에요. 진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죠. 이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두 개는 계속해서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진도는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낯선 개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루 역시 비슷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더 크고 강했지만 진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잭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멈춰야 해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실험이니까요.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겁니다. 첫 며칠은 예상대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진도와 마루는 서로를 계속 주시했고 특히 식사 시간과 양떼 근처에서는 미묘한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두 개는 마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흥미로운 발전이네요.
수진이 관찰 노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진도는 마루를 경쟁자로 보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개들의 행동과는 달라요. 이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보통 더 지배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진도에게는 특별한 존중을 표하고 있어요. 아마도 진도의 영역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나자 두 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목장을 순찰했지만 이제 서로의 경로를 피하지 않고 때로는 같은 지역을 함께 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떼가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을 때 진도는 주로 동쪽과 남쪽을, 마루는 북쪽과 서쪽을 담당하는 식의 무언의 영역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요. 박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예요. 잭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도는 항상 영리했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개와 협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주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쪽 경계에서 갑자기 양 3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곳은 주로 마루가 담당하던 구역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지연이 현장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마루는 매우 경계심이 강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현장에는 딩고의 흔적이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발자국이 더 크고 깊었고 공격 패턴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딩고 무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딩고가 아니에요. 수진이 흔적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무언가. 아마도 타스마니아 대불이나 야생개들의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마루는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쪽 경계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진도 역시 평소보다 경계심이 높아진 상태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담당 구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개 사이에 긴장이 생긴 것 같아요. 엠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루가 자신의 구역에서 양을 잃어서 그런 걸까요?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개들은 자신의 책임 영역에 대해 매우 민감하거든요. 다음날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도와 마루가 함께 서쪽 경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계획된 듯이 조화롭게 지역을 살피고 있었고 때로는 멈춰서 서로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대단해요. 이지연이 쌍안경으로 그들을 관찰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도가 마루를 돕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영역 분담을 넘어선 협력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두 개는 목장 전체를 함께 순찰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서쪽 경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여러 지점에서 냄새를 맡으며 흔적을 조사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함께 수사를 하는 형사들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헬렌이 물었습니다.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진도는 마루의 영역에서 일어난 공격을 돕고 있고 마루는 그 도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건 매우 고도화된 사회적 행동이에요. 그날 밤 진도와 마루는 둘 다 잠을 자지 않고 서쪽 경계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공격자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그들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3마리의 거대한 야생견들이 울타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야생견보다 훨씬 컸고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야생화된 가정견들의 후손으로 보였습니다. 진도와 마루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가 먼저 앞으로 나서며 야생견들의 주의를 끌었고 진도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측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듯한 완벽한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생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마루에게 집중하다가 갑자기 측면에서 나타난 진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순간의 혼란을 이용해 마루가 공격을 감행했고 진도도 재빠르게 합류했습니다. 싸움은 격렬했지만 짧았습니다. 야생견들은 두 개의 조화로운 공격에 당황했고 결국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특히 진도의 빠른 움직임과 마루의 강력한 힘의 조합은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잭슨이 망원경으로 전투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협력했어요. 마치 평생 함께 싸워온 것처럼. 이지영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가설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례예요.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개들이 협력하면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전투 후 진도와 마루는 함께 목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나 경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분위기가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도와 마루의 팀워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고 각자의 강점을 살린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진도는 주로 탐색과 경계를 담당했고 마루는 직접적인 위협 대응과 체력이 필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진도의 민첩함과 전략적 사고, 마루의 힘과 용맹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박 교수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종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만들어낸 시너지예요. 목장의 안전은 더욱 강화되었고 양떼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블루와 러스티 같은 다른 개들도 진도와 마루의 지도 아래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목장이 하나의 유기적인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교수와 이지연은 시드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엠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루도 데려가나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마루가 여기에 정착한 것 같고 진도와의 관계도 매우 특별해요. 그래서 맥도널드 씨가 괜찮으시다면 마루도 이곳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잭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마루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진도도 그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모여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 교수와 이지연은 자신들의 연구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기뻐했고 수지는 조금 더 머물며 진도와 마루의 장기적인 협력 패턴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파티 중에 갑자기 진도와 마루가 동시에 귀를 쫑긋 세우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 찼지만 공격적인 기색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헬렌이 물었습니다. 잭슨이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차 한 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차는 목장 앞에 멈췄고 낯선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호주 원주민으로 보였고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도널드 씨. 그가 인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커밍스입니다. 이 지역 야생동물 관리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잭슨은 그를 안으로 초대했고 진도와 마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최근 이 지역의 야생개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커밍스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목장들을 공격하는 특이한 무리가 있어서요. 그런데 귀하의 목장은 유일하게 피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건 우리의 특별한 수호자들 덕분이죠. 잭슨이 자랑스럽게 진도와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커밍스는 놀란 표정으로 두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개들이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박 교수가 나서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커밍스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네요. 그가 감탄했습니다. 야생개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더 강해진 혼혈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죠. 기존의 방어 방법들은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한 거죠. 박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의 지혜를 활용한 해결책을요. 커밍스는 진도와 마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개는 그를 경계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군요. 이 개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정말 목장의 수호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커밍스가 말했습니다. 원주민 문화에서는 딩고를 와리건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수호자라는 뜻이죠. 이 개들도 그런 존재 같아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올 무렵 진도와 마루의 협력은 전설이 되어 호주 전역의 목장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턴 다운스를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두 개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명성은 정부 기관의 주목도 끌었습니다. 호주 농업부는 한국의 토종견을 활용한 목장 보호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시범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절박한 상황에서의 시도였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네요. 잭슨이 감탄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정식으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되어 다른 목장들에 한국 개들을 도입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도와 마루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목장이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환경, 위협의 종류, 기존 개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조합을 찾아야 해요. 어떤 곳은 진돗개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풍산개가 더 적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도와 마루의 협력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의 하루는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개성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목장은 새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고 건조한 초원은 산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쪽 경계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불이야. 엠마가 창문을 통해 연기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잭슨은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고 헬렌은 비상 대피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빠르게 번졌고 양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불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양들이 전부 흩어질 거예요. 또 수진이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그때 진도와 마루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리 계획된 듯이 양떼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도는 빠른 움직임으로 양떼의 외곽을 돌며 그들을 한 방향으로 유도했고 마루는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흩어진 양들을 몰아넣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양떼를 동쪽의 개울가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물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진도와 마루의 지시에 따라 블루와 러스티도 합류했고 4마리의 개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200마리가 넘는 양떼를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또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고 있어요. 불은 계속해서 번졌지만 진도와 마루의 노력 덕분에 양떼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목장 건물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도와 마루는 현관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털은 재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대단했어. 잭슨이 두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헬렌은 두 개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저 작은 개들이 우리 목장을 구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진도와 마루 없이는 하루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호주의 환경을 정복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이 놀라운 개들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딩고와 함께 살며 이 땅을 관리했습니다. 이 한국의 개들은 그 고대 연결고리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 속에는 이 땅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진도와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자 선생님이에요. 저도 앞으로 다른 목장주들이 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여러분, 호주에서 활약하는 진도와 마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도와 마루를 응원한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